오늘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5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그런 분들 많을 텐데, 무슨 뭐 대형 우량주, 4차 산업 뭐 이런 쪽에 연결이 돼 있거나 미래 먹거리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주식이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손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넣었는데 20% 주식이 상승돼 있는 상태면 12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 평가 이익이 20만원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이익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뭐 그냥 아무 종목이나 집어도 몇 개월 전에 투자해서 지금 그냥 한 3, 4개월 들고 있었으면은 다 이 평가 이익은 플러스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 내가 지금 20만원인데 이걸 30만원 만들고 40만원 만들고 100만원 만들고 200만원 만들고 이익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들고 있어 보자, 뭐 끝까지 가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에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주식을 사서 10년 동안 들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10년 전에 팔 생각이라면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게 최초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일종의 주식 격언처럼 유통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올랐을 때, 아니면 뭐 3, 4% 이런 식으로 조금 올랐을 때 주식을 팔면은 그건 마치 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얘기가 되죠. 뭐 하는 거냐, 기회가 왔을 때 끝까지 붙잡고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추세 매매를 해야지, 추세가 이렇게 오를 때 끝까지 붙잡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주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쫙 붙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한 번에 큰 수익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으면은 정반대로 반대 케이스를 맞아서 리스크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고 존버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팔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손절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은 그 사람은 그건 주식을 잘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실제로는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는 오를 때나 내릴 때랑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손절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내가 단순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지금 20%, 30%인 게 나중에 200%, 300%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다시 제자리에 오기도 하고요, 매우 더 높은 확률로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는 게 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좋아 보인다면은, 그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사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가능하다면은 뭐 그 금액의 일부분이라도 아니면 전량을 매도를 해서 그 평가 이익을 실현을 시키세요. 실현 수익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만원 들고 있는 주식이 120만원이 되어서 그냥 내가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그건 내 돈도 아니고 그냥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120만원에서 20만원어치를 매도를 치면은 그거는 내가 이익으로 확정지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익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꼭 일부라도 팔아야 돼? 나는 그냥 계속 들고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은, 그렇게 판 다음에 다시 사세요. 다시 바로 사도 되고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조금 조정을 줄 때 사도 되고, 뭐 올라갈 때 뭐 더 올라가기 전에 사도 되고, 어쨌든 간에 다시 사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그 이익을 내 걸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리스크 100%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잘하려면 결국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이 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매도는 뭐 손실 상태에서만 손절을 하냐, 이익 상태에서 익절을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내가 주식을 끊었다가 간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손실 몇 프로 때 매도를 하고 이익 몇 프로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처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이 어느 정도이건 이익이 어느 정도이건 내가 끊었다가 다시 가고 끊었다 다시 가고 이 행동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첫 단계를 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이 기회에 그래 내가 지금 산 주식이 30, 40%까지 갔다가 지금 10%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이걸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일부를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한 뒤에 여전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처음에 샀던 금액만큼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매도한 금액 다시 다 들어가도 돼요. 정말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뻥뻥뻥 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몰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음 방법이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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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10차례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3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3차례에 나눠서 분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타이밍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숙제처럼 좀 연구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고 5분 뒤에 사고 10분 뒤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를 빡쳐버린다. 그럼 이거는 그냥 몰빵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텀을 좀 두고, 그 시간적 텀을 두고, 그리고 가격적 텀을 두고서 좀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펑 매도하고 그러면은 모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또 20만원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를 좀 습관화, 완전 생활화 하는 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종목을 한 종목에 들어가면 이것도 리스크가 좀 높잖아요.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악재가 떠서 하한가를 맞았다, 아니면은 하한가 그러다가 상패를 당한다, 그러면은 그냥 전재산 날리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종목을 분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종목을 분산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지, 그래서 막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인 수익 극대화랑은 좀 그게 상충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좋아 보이는 주식에 하나에다가 그냥 내 전재산을 몰빵을 해버리면 그게 제일 가능성은 커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처럼 막 100배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인생 역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완전히 뭐 아니면 도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을 2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이 아니라 막 10종목, 20종목, 100종목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러면 이거 진짜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투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수의 가짓수로 분산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종목 미만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10개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많이 봐서 10종목 정도면은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좋겠고, 초보자일수록 너무 많은 종목으로 분산하지 말고 뭐 한 3종목, 4종목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종목, 4종목을 분산을 하더라도 똑같이 다 3종목이 다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던가 그러면은 분산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좀 약간 좀 섹터도 나누고 좀 흐름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좀 진짜로 말 그대로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 방향으로 종목을 나누면은 그게 좋겠죠. 내가 이제 특정 종목을 어떤 식으로든 사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끊어가면서 가도 되고, 어쨌든 돈은 벌어요. 근데 문제는 안 될 때, 지금 상황은 좋은데, 시장 상황은 좋은데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거 진짜 좋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글로벌하게 뭔가 좀 악재가 터져서 그래서 지금 안 좋아, 이렇게 뭐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주식을 샀는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물타기를 합니다. 돈을 계속 끌어와서 계속 더 사요. 월급을 더 받아서 모아서 더 살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빚을 내서 사는 경우도 생기고, 물타기 해서 평단 낮아지고 나중에 이 주식이 다시 쫙 올라가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수익도 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수익 극대화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되어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타기가 결코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은 되지 않아요. 물을 타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였던 손실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막 이런 식으로 그 손실률이 작아지잖아요. 내가 돈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되게 일시적인 거죠. 그 주식이 더 하락하게 되면은 똑같은 그 수치로 마이너스가 내려가더라도 손실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은 훨씬 커져요. 한마디로 리스크가 훨씬 높아지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수익 극대화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도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타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러면 존버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면 손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무한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한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칼손절, 통손절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모든 극단적인 선택 모두 리스크 관리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칼손절하면 물론 리스크는 줄죠.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빨리 손절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그거 자체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을 반복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계속 투자 금액이 줄어듭니다.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쫓기고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 더 무리한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은 좋지 않아요. 그럼 존버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면 뭐냐? 그러면 적당히 그 중간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다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도 하고 제가 이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물리치료라고 얘기도 했죠. 우리가 이제 손절하는 거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양이 커지기 전에 덜어내자. 이건 수술이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염증이 났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자. 자연 치유를 기다리자. 이거는 존버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 치유하느냐 수술하느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도 먹을 수 있고 좀 아프면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수술 안 해도 칼 안 대도 그리고 그냥 마냥 방치하지 않아도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물리치료처럼 중간에 우리가 뭔가 좀 능동적인 행위를 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환으로 리밸런싱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이해하기에는 좀 되게 버거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리밸런싱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도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여기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면 되고 그 유튜브는 저랑 이제 어니스트라는 분하고 같이 하는 그 유튜브인데 거기에 리밸런싱 관련된 다른 영상도 되게 많고요. 그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주식에 관련된 많은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을 해놓은 그런 채널이니까 구독해 두시고서 예전 영상부터 하나씩 정주행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는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살까 저 주식을 살까 뭐 손절을 할까 뭐 물타기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법적인 부분이라던가 대상에 대한 거 A 주식, B 주식, C 주식 이런 식으로 대상에 대한 걸로 좀 탐구를 하는데 실제로 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냥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요 뭘 해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이 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해도요 그 결과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정말 그냥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얘기,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현실이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초보잖아요. 그럼 초보라면은 초보에 걸맞게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십니다. 이게 내가 주식을 사면은 당장 내일 상한가 가는 거, 상한가 가면은 막 며칠만 있으면 2배고 며칠 있으면 3배고 막 이런 막 꿈에 부풀어서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주식 좋다 막 이런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샀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주식이 빡빡 올라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그런 그 확률은 우리가 로또를 해서 1등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면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올라가는 거 갔다가 떨어져서 제자리에 와서 다시 상승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익을 내는 것이고 제대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대응을 못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손실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대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잘못될 것이고 내가 올바른 된 결정을 쌓아가면은 중간중간 뭐 잘못해서 이렇게 삐끗삐끗 할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스스로를 좀 다잡아야 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막 30-40% 수익이 나고 있어. 야 3-4개월 됐는데 나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수익이 막 계속 나네? 나 잘한다. 되게 일시적인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잘못된 거죠 사실.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 말고도 사실 이 밑에 댓글로 동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20대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왜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 얘기만 하지 왜 이렇게 꿈이 작아? 왜 이렇게 배포가 작아?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전 배포가 엄청 컸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뭐 패배자여서 루저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경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겪고 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조금 겸손하게 본인을 낮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앞서가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어도 저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산을 이렇게 우상향 시키면서 주식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이런 잔소리 같은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언급했던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뭐 리밸런싱 관련된 영상, 이런 것들은 여기 아래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설명을 누르시면 설명란에다가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유튜브 채널도 해놓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도 거기에 같이 링크를 해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주식을 열심히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수익도 쌓아가는 그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문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주 2, 3회 정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 해 두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